2027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로드과 독서의 사회문화 13강 요거 이제 법적 의제에 대한 얘기인데 봅시다. 이거 뭐 쉽지 않죠, 그죠? 꼼꼼히 읽어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봅시다. 1문단. 일반적으로 법적 의제가 뭐냐? 법적 의제가 뭐냐라고 하면 실제로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법적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취급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하고 또 그리고 또 더 심하게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어. 그러면 사실이 아닌 거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증거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냥 사실이 아닌 걸로 취급하는 그런 어떤 그렇게 고수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다. 이게 뭐냐? 예가 있죠. 봅시다. 그 일정 어떤 기간 어떤 이상 어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이제 실정 선고를 내린다. 그러니까 이제 생사가 확인이 안 됐어. 죽은 사람인지 몰라. 그 실종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실종이다. 라고 했을 때. 근데 시간이 좀 오래 지나버렸어. 그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죽은 걸로 치자. 사망한 걸로 간주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사망하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간주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인 것처럼 법적으로 간주하는 거. 그게 이제 법적 의제다 하는 겁니다. 법원이 이제 다시 실종 선고를 취소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법원에 나타나가지고 뭐 법원에서 이제 확인을 했을 때, 그러면은 실종 선고 취소. 이런 어떤 형식이 있겠지. 그죠? 어떤 형식이 있기 전에는 설령 그가 막 집에 전화 오고 뭐 한다 그래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사망한 겁니다. 사망한 걸로 치는 거예요.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형식을 맞춰가지고 어떤 판사가 어떤 그 실종 선고를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막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계속 사망자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은. 그죠? 그게 이제 법적 의제다. 이러한 결과가 바로 법적 의제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왜 이렇게 하느냐. 뒤에 뭐 효용, 그죠? 유용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왜 이러느냐?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실종 사망을 어떤 뭐 사망이냐 실종이냐에 따라서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실종이다. 그러면 그 실종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속할 수도 없고 재산을 정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실종자의 어떤 배우자는 재혼도 어렵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근데 사망이라고 확인되면 뭐 상속도 그 사람이 그 실종자의 재산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상속을 할 수 있고, 그죠? 그거 나눌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배우자도 나이가 좀 어리다면 나이가 젊다면 재혼이 가능한 거야. 늙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또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또 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걸 하는 그 의제를 만든 겁니다. 법적 의제를 만든 거예요. 응?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냥 뭐 실종으로 놔두지 뭐하라고 사망성 선고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남아 있는 사람들, 실종자의 어떤 가족들은 계속 실종 상태로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망 선고 내리고 이제 죽었다 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재산도 나눠 가지고 이제 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법적 의제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그 법적 의제도 괜찮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얘기가 2문단에 나옵니다. 봅시다. 2문단. 법적 의제 활용에 대해서는 어떤 다양한 평가가 존재해 왔다. 그죠? 이렇게 법적 의제를 이렇게 뭐 사망하지 않았는데, 그죠? 사실이 아닌데, 사망이 아닌데, 사망으로 치는 것. 그죠? 그게 이제 법적 의제죠, 그죠? 왜? 어떤 어떤 그 실종자들의 가족들이 좀 이제 일반적으로 다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를 내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 좀 고통스럽더라도 뭐 계속 유지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괜찮네. 그거 좀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겁니다. 봅시다. 벤담. 벤담은 이를 가장 해롭고 비열한 거짓말이다. 그죠? 맞는 말이긴 하지. 그죠? 그러니까 맞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망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실종으로 계속 있어야지.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그죠?
벤담은. 예, 가장 해롭고 비열한 거짓말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지, 그죠? 그에 의하면 정의를 실현하는 일, 그러니까 뭐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아까 말했듯이 뭐 이런 거죠. 이거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실종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 이런 이제 상속을 하고, 아니면 그 배우자도 이제 그 젊다면 또 결혼해갖고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거지 벤담은. 응? 벤담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벤담은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뭐 정의롭다고 보는 거죠, 그죠?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정의로운 그게 있다 하더라도, 의지를 동원하는 거, 의지가 뭡니까?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 치는 거. 그냥 뭐 사망하지 않았는데 사망했다고 치자. 사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망했다고 치는 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어쨌든 거죠. 그렇게 의지를 동원하는 것은 거래를 한다면서 사기나 치는 거다. 그러니까 거래하는 거, 거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 치는 거, 사기 치는 거, 의지를 동원하는 거, 거짓말을 이용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거짓말 쳐도 돼? 벤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뭐 그런 거다. 반면에 봅시다. 반면에 블랙스톤은 법적 의제가 바람직한 목표의 제도적 달성에 좀 어색하게나마 기여를 한다. 그 목표 달성. 그러니까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요건 거지. 뭐 좋은 목적 정의를 위해서 이제 거래도 하고, 이렇게 뭐 실정 선거 없애가지고 이런 것들죠. 재산을 상속하고, 뭐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사회에 또 살아갈 수 있게, 일상생활을 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뭐 물론 뭐 깔끔한 방법은 아니죠, 그죠? 깔끔한 방법은 아니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어색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그 좋은 목적을 위해서 좀 어떤 바람직한 목표, 제도적 달성을 이제 기여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옹호를 한다. 그러니까 뭐 블랙스톤은 괜찮다. 좀 사기를 쳐도 괜찮다라는 거고, 뭐 주변 사람 다 좋아지잖아 이렇게 보는 거고, 벤담은 야 그거 안 되지, 원칙적으로, 그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또 학생들도 달라지겠죠, 그죠? 말이, 그죠? 개인마다 또 차이가 있을 거지만 어쨌든 벤담과 블랙스톤은 반대된 평가를 했고, 어떤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산문단에 이제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그거지. 이제 그 산문단에 이제 메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 글에서는, 그죠? 3문단도 메인이고, 4문단도 메인이고, 5문단도 메인이고, 6문단도 메인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메인이네요, 그죠? 이 글에서. 네, 이제 3문단 넘어갑시다. 3문단. 3문단 봅시다. 3문단. 메인도 일견 법적 의제 유용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제시한다. 그죠? 그러니까 뭐 법적 의제가 유용하다, 그걸 인정하는 입장이다. 근데 문제는 메인도 다 옳다, 법적 의제가 최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방법이긴 한데 괜찮다, 유용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회가 조금 이제 그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서 법적 의제는 유용하다. 근데 성숙한 단계에서는 이제 법적 의제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개념 뒤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그래갖고 6문단에서는 그 경계를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있네. 메인이 경계를 한다. 그죠? 법적 의제 사기치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좀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래 보면 되고, 어쨌든 계속 봅시다.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메인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온다. 그죠? 봅시다. 다시 3문단. 메인도 일견 법적 의제 유용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제시한다. 유용하다는 얘기지. 사기를 치더라도 어떤 아까 말했듯이 실종에서 이제, 그죠? 실종은 이제 사망으로 간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사기잖아요. 그죠? 사망하지 않았는데 사망으로 했기 때문에 일종의 사기지. 근데 하더라도 그 효과가 좋잖아요. 그 주변 실종된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유용하다, 이렇게 본 거지. 그죠? 그래서 봅시다. 법적 의제의 유용성을 이제 인정을 하는 입장을 제시한다. 그는 정체된 사회와 진보하는 사회, 이거 두 가지를 차이를 지적하면서 법적 의제가 가지는 규범적 의의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체된 사회와 이제 진보적 사회를 두 개를 차이를 비교하면서 이 법적 의제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봅시다. 어떤 규범적 의의라는 건데, 규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봅시다. 사회적 필요와 법 사이에는 거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 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사회적 필요와 법 사이의 거리라는 게,
그러니까 만약 지금 같은 경우 AI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이라든지 그죠? 그런 거와 법 사이의 어떤 괴리 차이 이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장에 막 로봇이 막 들어가 그러면 이제 막 어떤 효율이 막 가져가지고 물가가 떨어지겠죠, 그죠? 생산품의 가격이 낮아지겠지. 예, 그런 좋은 효과가 있지만 또 단점은 뭐예요?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잘리잖아,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법 관련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필요와 이제 법 사역, 그러니까 사회가 막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발전함에 따라 법도 거기에 맞춰 어떤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죠. 예를 들어 뭐 예전에 뭐였습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 나왔을 때, 야 그거 재산으로 쳐야 되나 재산으로 치지 말아야 되나 뭐 그런 거 한참 고민했었죠, 그죠? 지금도 아직 그 재산으로 치나? 지금 아직까지 법이 제대로 안 됐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필요와 이제 법 사이의 거리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그죠? 사회적 필요와 법.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발전함에 따라 이제 법이 어떻게 그 사회에 맞게 법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고쳐 나가든지.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사이에 이제 거리가 벌어지는 거야. 응? 그 사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법도 변하지 않으면 뭐 다 정체되어 있는 건데 사회는 항상 변하죠. 사회가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바뀌죠, 그죠? 얼마나 빠르게 변하느냐 그게 핵심 내용이고. 그러면 그 변하는 사회에 따라 법도 따라가줘야 되겠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봅시다. 정체된 사회에서는 법이 문명의 발달을 족쇄로 작용한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법이 막 문명이 막 발달하는 걸 잡아버려. 이게 뭔 얘기예요? 야, 그 공장에 로봇 들이지 마. 한 대도 들이지 마. 공장에 로봇 들이면 근로자들 다 잘리니까. 응? 그렇게 하고 로봇 하지만 한 대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사회가 발전할 거예요? 발전 안 할까요? 그럼 발전 안 하겠지. 다른 나라들은 막 로봇 개발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저렴하게 물건을 팔아서 가격 낮춰가지고 이제 그 가격 경쟁력 높여가지고 팔아먹고 할 텐데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죠? 물가 올리는 게 아니라 노동력 비용이 계속 들죠, 그죠? 그러면은 물품이 가격이 올라가죠? 수출이 안 될 거 아니야? 사겠어요, 누가? 그죠? 이거 비싸면 사겠냐고, 같은 어떤 품질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물건 안 팔리면 수출도 막 박살이 나고 나라가 그냥 개판이 되는 거죠, 그죠?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래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장에 로봇 한 대도 들이면 안 돼. 그렇게 해버리면 법이 그런 법을 만들게 되면 이제 문명의 발달에 이제 족쇄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간극이 이제 해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해가지고 로봇을 이제 못 들이게 해, 공장에, 그죠? 그렇게 되면 간극은 해소가 되죠, 그죠? 법과 사회, 그러니까 문명 사이의 어떤 거리는 해소가 되죠, 그죠? 문제는 뭐다? 사회가 발달하지를 못한다, 그죠? 법이 사회의 발목을 잡아버리니까, 그죠? 그럼 반면에 진보 사회에서는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그죠? 법이 뒤처지게 될 때마다 법이 끊임없이 변화해서 적응한다.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얘기지, 법이. 그러니까 사회가 계속해서 과학기술 발달해가지고 로봇이 막 공장에 막 들어가.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로봇을 이제 몇 대만 들이게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큰 충격,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없도록, 큰 충격이 안 가게 이제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 할 수 없는데 또 너무 또 싹 다 잘라버리면 전부 실업자가 되니까. 법이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가 준다는 얘기죠, 그죠? 뒤처질 때마다 법이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해 감으로써 틈새가 메워지는데, 그런 어떤 진보하는 사회 같은 경우에, 후자의 경우에 법적 의제는 바로 그와 같은 사회와 법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장치 중에 하나였다. 그죠? 사회와 법, 그러니까 문명과 법 사이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장치 중에 하나가 법적 의제다라고 하는 건데, 법적 의제가 뭐다? 지금 아까 진보하는 사회에서는 이제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법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데, 지금 법적 의제는 뭐예요?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법적 의제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법적 의제를 쓴다고. 그러니까 법을 바로바로 항상 바꾸는 게 아니라 사기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법을 안 바꾸고 바꾼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예? 그죠? 바꾼 것처럼 바꾼 것처럼도 얘기는 안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법을 바뀌었다라는 거를 숨기면서 또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 그러니까 법 해석을 달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적 의제라는 거는 아까 말했죠.
사망과 법적으로 사망과 실종은 확실히 다르죠, 그죠? 다른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실종이 길어지면 사망한 것과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해 버려. 누가 그렇게 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런 법이 있나? 그냥 뭐 해석을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실종과 법, 그죠? 실종에 관한 법과 어떤 뭐 사망에 관한 법이 있는데 그거를 법은 안 바뀌었는데 실종이 길어지면 사망이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는 거지. 법은 안 바뀌었는데, 그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사기치는 게 법적 의제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뭐 사회가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그 법도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법적 의제를 이용해가지고 활용해 나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얘도 나올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유용하다. 계속 뭐 법적 의제가 유용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이제 요거에 관한 얘기들 계속 나올 겁니다. 봅시다. 사문단. 계속 봅시다. 사문단. 메인은 법적 의제를 다음에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뭐 법적 의제는 아까 설명을 했지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봅시다. 뭔 얘기인지. 이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 두 가지가 있는데, 봅시다.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부터.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부인되지 않도록.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진술,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부인되지 않도록. 뭐 실종의 예를 들면 실종됐지만 사망했다.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종됐기 때문에 오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치자. 이 진술을 말하는 거죠. 그죠? 부합하지 않은 진술. 사실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죽은 사람인지 몰라. 근데 사망으로 친다고. 그죠? 그 진술이 부인되지 않도록 법적 힘이 가해진 것.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인되지 않도록.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래 사망했던 거 치자. 그렇게 하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사망하는 걸로 치자. 그죠? 부인되면 어떻게 돼요? 야, 무슨 소리야? 사망한 게 아니잖아. 그죠? 사망한 게 아니니까 실종으로 그냥 놔둬. 이렇게 되면 부인되는 거지. 근데, 그죠? 부인되지 않도록. 그래, 사망으로 치자. 이렇게 법적으로, 힘이 가해진 거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일반적인 의미의 법적 의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죠? 같은 얘기를 하는 거네.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에 대해서는 요 일반적인 의제, 그죠? 법적 의제에 대한 뭐 정의랑 똑같네. 그럼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는 뭐지? 봅시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는 법 규칙의 문헌은 그대로인 채, 법 규칙 문헌이 법 규칙의 문헌인 법의 어떤 글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놔두고. 그 실체적 작용이 바뀐 역사적 사실.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죠? 그 실체적 작용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법이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작용이 바뀌었대. 법 작용이라는 게. 법 해석을 말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법은 그대로인데 그걸 해석을 지 맘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거겠죠? 그죠? 이거 뭐 실체적 작용이 바뀐 거잖아. 법이 어떻게 하는 내용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 이건 사실 또 뭐야? 그냥 그렇게 된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걸 또 숨긴대. 그러니까 법은 그대로 있고 해석을 지 마음대로 했는데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한 걸 숨긴대. 숨기거나 아니면 숨기는데 영향을 주는 어떤 일체의 과정. 그런 거 다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입니까? 법적 의제는 사기치는 거죠. 그죠? 사망하지 않았는데 사망한 걸로 치는 거잖아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숨기는 거. 그걸 숨긴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실종에 대한 법과 사망에 대한 법을 바꾸지 않고 야, 실종이 길어졌기 때문에 사망한 걸로 치자. 이렇게 지 마음대로 법
규칙의 문헌은 아무것도 안 바꿔, 그러니까 사망이나 실종에 대한 언급, 그죠? 그런 어떤 정의는 안 바꾸고, 법적 정의는 바꾸지 않고, 그 실체적 작용을 바꿨잖아요. 실종이 길어지면 사망으로 치자, 이러는 거, 그 실체적 작용이 바뀐 거죠, 그죠? 그런 걸 숨긴다. 응? 아니면 또 숨기는데 그 영향을 주는 모든 행동, 그죠? 그런 것들 다 가리키는 거지. 사기치거나 사기치려는 데 도움되는 모든 행동들을 말하는 거지, 그죠?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를 한다. 하여튼 뭐 사기치는 일에 법적 의제를 하는데 이제 드는 어떤 모든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넓게 봐서. 그래서 봅시다. 그런 것으로 총칭하는 것으로서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렇죠?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는 뭡니까? 그냥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죠? 사망하지 않았는데 사망했는 게 확인 안 되는데 불구하고 사망했다고 간주하는 것. 또 그런 거를 숨기는, 그죠? 그러니까 숨기고 또 그 숨기는 데 영향을 주는 모든 행동들 전부 다를 가리키는 거니까 넓은 의미에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 그죠? 포괄된다. 그게 되고. 계속 봅시다. 메인은 법적 의제가 갖는 도구적 유용성. 뭐 도구적 유용성 있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그죠? 도구적 유용성 3문단에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 응? 그러니까 사망하지 않았는데 사망했다고 치면은, 그 주변에 그 사망 그 실종자 어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그 족쇄가 풀림으로써 일반적인 어떤 생활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죠? 뭐 재산을 상속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또 재혼이 가능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 속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유용하다 이래 보는 거잖아요, 그죠? 또 메인은 법적 의제가 갖는 도구적 유용성이 이와 같은 이해 방식을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차피 잘 이해했는데, 하여튼 뭐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와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를 나눠서 생각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봅시다. 계속 또 설명이 있는지 확실히 이해는 안 되는데 계속 봅시다. 그에 따르면 뭘 더 잘 이해한단 말이지? 계속 봅시다. 그에 따르면 유년기의 이제 사회 단계, 그러니까 사회 단계가 유년기니까 아직 성숙이 덜 된 상황이죠. 그죠? 뭐 근대 이전, 지금 여기서 이제 근대는 성숙된 걸로 보니까 그 이전에 뭐 중세라든지 고대 이런 걸 말하는 거겠지. 그 사회 단계에서는 사람들은 법이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신적인 어떤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는 거, 법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대, 그죠? 느낌상 뭐 싫었다, 기분이 안 좋았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간혹 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실제로 분명히 법에 변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법에 변화를 주었다 라는 거는 뭔 얘기입니까? 아까 말했죠. 법은 그대로 놔둔 채 그 해석을 지 마음대로 했다라는 얘기겠지. 그래 봐야 됩니다. 법의 변화라 그래갖고 법의 어떤 그 문구를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돼. 봅시다, 계속. 다시 봅시다. 간혹 법을 개선해야 될 어떤 필요가 생겼어요. 그 법의 어떤 문구가 있는데 그거를 그 기존의 해석으로 뭐 활용해 왔는데, 그죠? 써왔는데 이거 뭔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그 법에 어떤 변화를 주었음, 그죠? 그래 문구를 안 바꾸고 해석을 지 마음대로 기존의 어떤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해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실종은 사라진 거, 그죠? 살았는지 죽은지 몰라. 사망은 죽은 거, 그죠? 법이 딱 지금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법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거야. 실종이 길어지면 사망으로 치자, 요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분명 법에 변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 이제 그들에게 심어줘야만 했다. 요게 이제 사기치는 거네요. 여기 이제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네요. 숨기잖아, 그죠? 사람들에게 숨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는 뭐 숨긴다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죠? 사기치는 거다라고 했지만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는 그걸 숨기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 바뀌는 걸 싫어해. 싫어하는데 이 실종자들의 어떤 그 편의를 위해, 실종자 가족들, 그죠? 주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실종이 길어지면 그냥 사망으로 쳐가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뭐 재산도 상속받고 그다음에 배우자는 또 재혼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법의 변화 준 거죠, 그죠? 그래서 불구하고 또 그 법이 그렇게 함으로써 막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실종이 그럼 며칠까지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혼란하고 막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기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죠? 법의 흔들림 없이 자리를 딱 지키고 있다. 그런 믿음을 줘야 될 거죠, 그죠? 왜냐하면 미신적인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바뀌면 야 이거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막 우려를 하게 되고 그죠? 근데 법이 흔들림 없이 자리에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그들에게 이제 심어줘야 했기 때문에 숨기는 거지. 숨기는 거라고. 그죠? 실제로 법적 의제는 이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적화된 장치다. 그죠? 그러니까 실종이라는 거와 사망이라는 어떤 법적 정의, 실종과 사망의 법적 정의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버린 거지. 응? 그죠? 그러니까 실종이 오래되면 사망이 된다. 이건 뭐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3년 지나면 사망으로 치자.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그럼 실종자들은 다 죽은 거야? 그죠? 그게 이제 3년 이상 실종자들은 다 죽은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법적 의제를 쓴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법의 변화를 줘가지고 그 글자를 바꾼 게 아닙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어떤 더 나은 어떤 그 남은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봐주는 뭐 그런 어떤 상태로 유용성을 이제 그 어떤 이 유용성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와 그다음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를 나누어 가지고 생각하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보다 명확하게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다. 도구적 유용성에 대해서 그죠?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뭐 잘 명확하게 이해된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계속 봅시다. 그럼 뭐 사문단 마지문단 문장 실로 이제 법적 의제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적화된 장치다. 그죠? 그러니까 뭐 법적 의제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속이고 그죠? 또 그 어떤 뭐 변화를 주지 법이 바뀌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야 실종이랑 법이랑 그 사망이랑 그냥 크게 차이 없어. 기존에 있던 법 그대로야. 근데 요건 이렇게 조금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숨긴다고 숨겨지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숨기고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 어떤 해석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말을 좀 아낀다, 숨긴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명확하게 좀 또렷하게 해석은 안 되더라도 그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죠? 그렇게 이해된다. 5문단 넘어갑시다. 5문단. 5문단 계속 봅시다. 5문단. 이런 시각에서 메인은, 그러니까 뭐 이런 시각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메인이 어떤 도구적으로 유용성이 있다. 그러니까 법적 의제라는 게 도구적으로 유용하다, 그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듯이 그 실종자를 사망자로 너무 실종이 너무 오래되면 사망자로 치는 거는 이렇게 간주하는 거는 그 실종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죠? 일반적인 사회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죠? 재산 같은 거 나눠 가지고 상속받아 가지고 또 뭐 살 방법을 찾고 그죠? 그다음에 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이가 젊다면 또 뭐 재혼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유용하다. 그죠? 법적 의제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유용하다. 뭐 그런 어떤 시각에서 뭐 메인은 법적 의제에 대한 어떤 벤담의 비판 위에 벤담의 비판했었죠. 법적 의제에 대해서. 그거는 뭐 가장 해롭고 뭐 비열한 거짓말이다. 그 말은 맞지. 이제 만약에 그 실종자가 이제 그 올해 한 3년, 5년 정도 뭐 실종이 됐다 하면 야 뭐 사망한 걸로 간주하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뭐 재산을 막 나누고 그 배우자는 막 다른 사람과 막 결혼하고 좀 그 실종한 사람이 아직 살아 있다면 야 굉장한 어떤 뭐 고통이겠죠, 그 사람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어떤 해롭고 비열한 거짓말일 수 있다.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하지. 그죠? 사기치는 거잖아.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생각했다. 그게 이제 벤담이 생각인데 메인은
이거 메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지만 유용하다. 유용하다는 입장이죠, 그죠? 그 법적 의제 괜찮다. 쓸만하다. 유용하다.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벤담은 완전 거짓말이다, 쓰레기다, 뭐 이렇게 본 거기 때문에 반대되는 거네요. 그렇게 비판을 했다. 법적 의제에 대한 봅시다. 오문단 전부터 하여튼 이런 시각에서 메인은 법적 의제에 대한 벤담의 비판이 단지 그의 이제 무지를 이제 드러냈을 뿐이라고 이제 말했다. 무식하다 이거지 벤담이. 예? 야, 그 뭐 비열한 거짓말이라고 그 단순하게 그렇게 아니다. 실종자 뭐 가족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은 뭐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너 그 생각 안 해? 왜 이렇게 무식하냐 이렇게 하는 거지 벤담에게, 그죠?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봅시다. 그러나 동시에 메인은 법적 의제의 유용성을 근거로 그것이 좀 더 법 체계 속에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 이건 뭔 얘기냐?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을까? 그러니까 메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 법적 의제? 유용해. 유용한데 그게 이제 법 체계 속에 뿌리 내리면 그건 또 안 돼. 이건 뭐야?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벤담처럼 완전히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블랙스톤처럼 막 무조건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어색하게 나면 기여한다. 또 요런 느낌이 드네, 그죠? 그러니까 완벽 안 좋은 건 알고 있지, 그죠? 거짓말 치는 거니까 법적 의제라는 게, 그죠? 찬양까지는 아니네. 블랙스톤도 찬양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어색하게 나면 기여한다. 유용성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쓴 거고, 그죠? 블랙스톤 느낌이네, 이 사람도. 그러니까 쓸만한데 유용성이 있는데 이게 법 체계 속에 뿌리 내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유년기의 사회에서는 이런 게 필요해.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 막 중세, 고대 사회가 아직 발달이 덜 됐을 때 요때는 좀 필요한데, 여기 이제 그 나중에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근대 이후에 어떤 그 또 뭐 성숙된 사회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래 보는 겁니다. 봅시다. 계속 내용이 나와요. 계속 봅시다.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그러나 동시에 메인은 법적 의제의 유용성을 근거로 그것이 좀 더 법체계 속에 확 들어가는 거,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건 안 된다. 그런 거에 견해에서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죠? 그래 보면 되겠지. 그는 그러니까 좋긴 한데 유용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법에 막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보는 거지. 그죠? 그는 사회 발달의 특정 단계에서 의제가 법의 엄격함을 극복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사회 발달의 특정 단계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 발달의 특정 단계에서는 야, 유용하다. 어떤 뭐 의제가 법의 엄격함을 극복한다. 그러니까 너무 법이 엄격하면 좀 그거에 대해서 피해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법이 이렇게 답답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융통성 있게 좀 안 하고 이런 거지. 야, 실종됐으면 그 실종인 거지. 10년이든 20년, 100년이든 간에 실종이잖아. 죽은 이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실종이지. 이렇게 이제 너무 엄격하게, 그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좀 극복을 하자. 한 5년 정도 됐으면 사망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주변 사람은 또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법적 의제가 너무 이제 엄격한 거를 좀 극복할 수가 있다. 그게 언제? 사회 발달의 특정 단계라 그랬죠. 언제? 요 뒤에 나오죠. 유년기의 사회 단계. 이거 근대 이전에 중세, 뭐 고대 이런 거, 그죠? 그때는 좀 유용하다. 계속 봅시다. 계속 봅시다. 그는 사회 발달의 특정 단계에서 의제가 법의 엄격함을 극복하는 유용한 거죠. 수단이었으면 좀이래 좀 주변 사람들 좀 좋게 좀 살아갈 수 있게 좀 융통성 있게 좀 하자, 법을, 그죠? 실종이라 그래가지고 뭐 무조건 실종이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지났으면 사망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망으로 치자 이렇게 보는 거지. 봅시다. 또 얘가 있나 보네 뒤에. 특히 생물학적 타인들 사이에 얘가 나오네요, 그죠? 생물학적 타인들 사이에 DNA가 차이 나는 거죠, 그죠? 생물학적 타인이라는 게 사이에 인위적인 가족 관계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입양이라는 의제.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의제도 그렇잖아요. 입양이라는 것도 이거는 사실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야. 근데 내 아들 내 딸로 치는 거잖아요.
그 의제인 거지. 이해되죠? 그죠?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야. 근데 내 아들 내 딸로 치는 거라고. 의제인 거지. 그죠? 의제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사회가 어떻게 세대 단절로 인한 어떤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문명을 위한 기반을 축적할 수 있었을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좀 너무 나갔는데? 그 입양이 없으면 뭐 이렇게 사회가 다 무너지고 그런가? 그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조금 뭐 좀 유효하게 사회가 좀 이제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너무 과하게 썼네. 무슨 뭐 입양 없으면 뭐 사회가 망하나? 그죠? 어쨌든 간에 너무 좀 과하다. 그죠? 계속 봅시다. 사회가 어떻게 사회 단절로 인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문명을 위한 어떤 기반을 축적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발달하는데 이런 어떤 의제들이 입양 같은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뭐 고아들이 막 굶어 죽는다든지, 또 이제 아들 딸이 없는 어떤 부모들은 이제 죽고 없으면 그 끝이잖아요, 그죠?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문명이 쭉 이어나간다, 그죠? 축적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상상은 가능한데 뭐 어렵냐, 그죠? 좀 너무 과하다, 그죠? 하여튼 뭐 이런 게 입양이라는 제 의제가 사회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회 발달의 특정 단계, 그러니까 뭐 그 유년기의 사회 단계 이 정도에서는 유용하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계속 봅시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집어지네. 법적 의제는 분명 거친 장치이기 때문에, 그죠? 거짓말 치는 거잖아. 거친 장치잖아, 그죠? 이거는 뭐 빼박이지. 성숙한 사회가 여전히 이 같은 장치를 통해 가지고 유용한 결과를 도모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회에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뭐 입양 같은 제도는 사회가 그만큼 이제 뭐 복지도 안 돼 있고 뭐 안 돼 있는 거야. 장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고아는 굶어 죽고, 그죠?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성숙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좀 고아라도 사회보장제도 잘 돼 있어 가지고 걔들이 뭐 어디 뭐 시설에 들어가서 좀 잘 자랄 수 있고 교육도 잘 받을 수 있고, 그런 사회가 된 거야. 성숙한 사회가 된 거야. 그러면은 입양이 없어도 그 어떤 고아는 잘 살아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종 선고도 마찬가지지. 실종 상태가 돼가지고 뭐 재산도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죠? 그 사람 명의로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배우자는 또 결혼도 못해. 이런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성숙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실종자라는 걸 다 인정하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뭐 그 사람에게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한 사회면은 굳이 실종한 사람을 이제 사망자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의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그죠?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그 말은 하는 거겠죠? 그죠? 계속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제는 분명 거친 장치이기 때문에, 그죠? 이건 뭐 빼박이죠. 거친 장치, 거짓말 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때문에 이제 성숙한 사회가 여전히 이 같은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유용한 결과를 도모하려는 건 적절하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계속 이제 성숙한 사회에서도 사기치는 어떤 그 법적 의제를 계속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메인은. 그러니까 성숙한 사회 이전에, 근대 이전에는 좀 그런 게 필요했는데, 유용했는데, 그 성숙한 사회 되면 뭐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계속 봅시다. 구체적으로 그는 법적 의제가 근대적인 법체계, 그러니까 여기서 단서가 나오죠. 근대라는 게 여기 좀 성숙한 사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죠? 구체적으로 그는 법적 의제가 근대적인 법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념들의 이제 체계적 분류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왜 그러냐면 법적 의제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법의 엄격함을 극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체계 분류를 하려 그러면 개념들의 체계적 분류를 좀 엄격하게 하려 그러면은 이 의제가 없어야지. 법적 의제가 없어야지. 그러니까 실종은 딱 실종이고, 사망은 사망이고, 이렇게 막, 그 실종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사망으로 쳐주자. 이런 게 아니지. 그죠? 체계적 분류를 막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내 아들이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면 내 딸인 거지. 이건 뭐야? 생물학적 타인인데 이걸 왜 네 딸, 네 아들이라고 부르냐. 이런 거죠. 체계적인 분류를 엄격하게 못 하잖아. 그죠? 법적 의제가 있음으로써. 이해되죠? 그죠? 이런 개념들이 체계적인 분류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근대라는 어떤 시대도 성숙한 사회라고 보는 겁니다. 근대에서
이런 어떤 안 좋은 점이 나타나니까 법적 의제가 방해가 되네. 오히려 그죠? 유용성보다는 방해가 되네. 그러니까 근데도 성숙한 사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계속 봅시다. 법적 의제가 종종 등장하는 영미의 법정 풍경을 빗댄 것으로 알려진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 법정에서는 뭐 이 법정에서 뭐가 법적 의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봅시다. 알려진 한 예서처럼 만일 판사가 A와 B 사이에 있던 혼인을 X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유효하다. 근데 Y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원천 무효다. 이거 뭐야? 그러니까 X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유효한 건데 Y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원천 무효다. 무효다. 라고 이제 선언하면 이거 뭐가 기준도 없네 이거.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유효한지 혼인이 유효한지 혼인이 무효인지를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은 누가 보는 건데? 판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럼 판사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법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법 구절은 그대로인데 실종은 실종이고 사망은 사망이잖아요. 법적으로는. 근데 이 실종에 대한 정의를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정의를 애매하게 하는 거지. 야, 실종 한 5년 이상 됐으면 그 사망으로 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분류가 엄격하지 않잖아요. 그죠? 분류가. 그죠? 체계적인 분류를 저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판사는 이렇게 보는 거고, 이 판사는 그 X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야, 유효해요. 어떤 판사는 Y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무효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판사 지 맘대로 거예요. 그죠? 그 판사 똑같은 판사라도 오늘 뭐 X라는 목적을 해버릴 거고, 내일 판결 내리면 Y라는 목적을 해버릴 거고, 언제 지 마음, 지 기분 따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판결하고 내일 판결 또 다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선언한다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법적 조건. 이거 혼인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건가?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법적 조건을 조리 있게 기술하는 일, 그 법적으로 문구를 어떻게 만들 건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엄격성이 따라 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이 체계를 엄격하게 한다는 얘기. 체계 분류를 엄격하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체계 분류가 저해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한 거죠, 그죠? 체계 분류, 야, 혼인이 법적으로 혼인을 정의해봐봐. 그걸 잘 못한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혼인 정의해봐봐. 이러면은, X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유효하고, Y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무효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 혼인에 대한 정의가, 쉽지가 않죠. 그죠? 어떻게 기술할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체계가 잘 안 잡힌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엄격성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법적 의제라는 건 거짓말 치는 거니까.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내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입양이. 그러니까 모호해진 거지. 그 다음에 또 실종됐는데 한 5년 이상 실종되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사망으로 치자. 이거 사망에 대한 정의가 애매해지는 거지. 이해되죠, 그죠? 뭐가 애매해진다, 뭐가 딱딱 떨어지지가 않고 엄격하지가 못하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6문단 넘어갑시다. 네, 6문단 봅시다. 6문단. 메인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메인의 경계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법적 의제라는 게 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라는 게 뭐 근대 이전에, 그러니까 사회가 성숙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법적 의제의 유용성, 그죠? 사회가 어떤 뭐 입양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실종에 대한 어떤 오래 실종한 것에 대해서 사망으로 취급하는 거, 어떤 그런 게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사회가 아직까지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제 고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가 둘이 다 없을 때는 이거 누가 이제 키워주냐고. 근데 사회가 성숙이 됐어. 그러면 커버가 되잖아요. 사회에서, 그죠? 응? 뭐 시설 같은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지. 예? 성숙한 사회에서는.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굶어 죽겠지. 그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뭐 사회가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 의제를 좀 필요하다. 근데 뭐 근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숙한 사회에서는 근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죠? 법적 의제는 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혼란을 주고, 그죠? 분류는 게 방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입양 같은 것도 굳이 부모님이 다 안 계셔도
사회가 잘 돌아가니까. 필요 없다. 법적 의지 안 해도 돼. 법적 의지란 게 그거잖아요. 이 방은. 내가 내 아들, 딸이 아닌데도 내 아들, 딸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는 거잖아. 법적 의지라는 게. 그죠? 법적 의지라는 게 그거잖아요. 거짓말 치는, 내 DNA 상으로 내 아들과 내 딸이 아닌데, 내 아들과 내 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는 거잖아. 실종도 마찬가지죠. 그죠? 실종이 올해 실종이 됐을 때 5년 이상 뭐 실종이 됐다고 하더라고. 뭐 5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뭐 장기간 실종됐다고 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망으로 간주하잖아. 실제로 죽었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거짓말 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 실종자 가족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에 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몇 년 지났으면 또 살아야지. 결국 계속 그냥 실종 상태로 계속 있어야 돼. 실종 상태에 있어야 되면 아까 말했지만 재산 같은 게 계속 고정되어 있고, 그죠? 못 나누고 처분도 못 하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 나이가 젊다면 또 뭐 재혼 같은 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 가족들이 다 묶여 있잖아, 실종에, 그죠? 이 사건에. 근데 사망으로 간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간주하게 되면 그냥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실종자의 어떤 재산 같은 것도 처분을 하게 되고, 처분하고 또 상속도 하고, 또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 나이가 젊으면 또 결혼도 할 수 있고, 결혼해갖고 또 나름 어떤 사회에 이제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과거 같은 경우 이런 게 필요했다는 얘기. 근데 근대나 현재 같이 뭐 사회가 성숙됐을 때는 실종자를 이제 사망자로 취급하지 않더라도 실종인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그죠? 어떻게 뭐 재산이 어떻게 뭐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고, 아니면 결혼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아니면 또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또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게, 그죠? 연애 같은 걸 할 수 있고, 뭐 그런 사회가 된 거지. 예?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죠? 그렇게 사회가 이제 성숙한 거야. 뭐 그게 성숙한 건가? 어쨌든 뭐 성숙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종자 가족들이 막 매몰돼가지고 거기 사건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사회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죠? 성숙된 사회라는 거는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뭐 사회생활이 가능한, 꼭 사망자로 이제 분류하지 않더라도, 그죠? 또 나름 어떤 사회생활이 가능한 그런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고 봤을 때, 그죠? 그러면 법적 의지 필요 없잖아. 꼭 굳이 뭐 실종 오래됐다 하더라도 사망자로 간주 안 해도 되잖아. 뭐 그런 겁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 근대적 법 체계, 아니 이런 현대는 이제 필요 없다, 그죠? 사회가 성숙됐을 때는 이런 게 필요 없고, 과거에 성숙하지 않았을 때, 그죠? 그때 사회가 성숙되지 않은 사회에서, 과거에, 그죠? 과거 사회에서는 법적 의지가 필요하다. 근데 현대는 필요 없다, 그죠? 이 뭐 혼란을 초래하고 뭐 분류가 잘 안 되고, 뭐 이렇다는 게 이제 경계를 했죠, 그죠? 메인의 경계 뭔지 알겠죠, 그죠? 하여튼 메인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법 체계의 현실에서는, 근대적 법 체계는 뭡니까? 사회가 성숙됐죠? 성숙된 겁니다. 현실에서는 법 의제의 이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 주장에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의제가 근대 법 체계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 어디였나? 오문단을 보게 되면 그랬네. 여기 있네. 메인은 법적 의제 유용성 근거는 이제 법적 의제, 그것이 이제 법적 의제죠, 그죠? 법적 의제가 좀 더 법 체계 속에서 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의 반대다. 이걸 반대한다고. 뿌리 내리면 안 된다고, 그죠? 법적 의제라는 게 법 체계 속에 뿌리 내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유형은 하나, 현대 어떤 근대 아니면 성숙된 사회에서, 그죠? 근대 법 체계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봤는데, 근데 들어갔네? 예? 그죠? 이 메인에, 걱정했던, 우려했던 바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봅시다. 심지어 그 본질이 의제라는 점조차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건 뭔 얘기예요? 의제라는 점조차 숨겨져 있다는 거잖아. 꽁꽁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뭐, 어차피 의제 자체가 넓은 의미의 의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숨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도 숨기거나 숨기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행동들,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인데, 이것조차도 또 숨겨진다고. 그죠? 꽁꽁 숨긴다는 얘기지. 그죠? 완전히 숨겨져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네. 사례 봅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법원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어디까지나 기존의 법으로부터 발견할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굉장히 어렵죠. 봅시다.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너무 어렵죠. 봅시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법원이 새로운 사실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옛날 법인데 옛날에 법이 만들어졌어.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 과거랑 지금 상황이 좀 다르겠죠. 근데 똑같은 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뭔가 좀 새롭게 해결하고 싶어. 그죠? 새로운 사실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어디까지나 기존 법으로부터 발견할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옛날 법에서 찾아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하자. 이렇게 이 법을 해석해가지고 적용하자. 판사들이, 그죠? 그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법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법을 변경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법을 자체를 변경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법 자체를 변경한 게 아니고 그 법에 있는 글자, 이게 제1항 몇 항 몇 조 이런 거 있잖아요. 법 문항에 그게 바뀐 게 아니고 이거를 해석을 달리 한다고. 새롭게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이 법 똑같은 법인데 과거에는 해석해가지고 과거 기존 해석은 무죄인데 이 법을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새로운 해석으로 보면 유죄를 되는 거야. 똑같은 법인데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죠? X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유효하고 Y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무효하다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법인데 이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꾼 게 아니고 그 해석을 하는 거를 완전히 바꿨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하늘색이잖아요.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으로 칩시다. 근데 이걸 이름을 바꿔버려. 빨간색으로. 그럼 이거 뭐라고 부를 겁니까? 그걸 빨간색으로 불러야 되는 거지. 그죠? 그것처럼 그냥 언어 장난인 거죠. 언어 장난. 그러니까 인습적인 언어의 장막. 그죠? 말장난. 그죠? 그래서 봅시다. 다시 봅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법원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해결하기, 지금 현재 어떤 새로운 어떤 사실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어디까지나 기존 법으로도 발견했다라고 판사들이 주장할 뿐이지만 실제로는 뭐냐? 법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 똑같은 법인데 그 옛날에는 예전 기존의 어떤 그 해석으로는 무죄인데 지금 다른 해석을 이용해 가지고 유죄로 만들어 버려. 법이 바뀐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맞나요? 응?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법이 바뀐 건 아닌데 이제 법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가지고, 그죠? 새로운 어떤 사실관계를 해결을 한 거지. 그죠? 그래 놓고 판사가 하는 얘기가 기존 법에서 이제 요걸 내가 그런 의미를 찾아냈어요. 발견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나요? 그죠? 이게 이제 법적 의제의 그림자에 짙게 드리워진 현실입니다. 요거 예죠, 그죠? 대표적인 사례인 거지. 법적 의제가 싹 스며들어가 있는 거야. 요짓거리 하는 거, 판사들이 요짓거리 하는 거,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숨기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을 달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해석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해석한 다음에 그거 새로운 거 뭐 발견했어. 내가 뭐 어떤 다른 의미를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난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죠? 판사들이 요짓거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기존의 어떤 판결은 무죄인데 지가 뭔가 발견했기 때문에 난 내가 보기엔 유죄인데 이렇게 판결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심각하죠, 그죠? 계속 봅시다. 마지막 문장 이것도 어렵죠. 봅시다. 예법은 이미 폐지되었다. 이것도 문제죠. 실제로 폐지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폐지 수준인 거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말을 좀 바꿔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이게 만약에 법이라 그러면 법 문구라 그러면은 이 문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해석한 거는 무죄고 지금 새롭게 해석한 건 유죄야. 근데 유죄를 때렸어, 판사가. 그러면 이 과거에 어떤 그 무죄라고 했던 그 해석은 폐지됐다고 볼 수 있겠죠. 맞나요? 이 문구는 안 바뀌었지만 해석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죄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법이 폐지된 게 맞죠, 그죠? 그죠? 그래 봐야 됩니다. 계속 봅시다. 아니, 예법은 이미 폐지되었지만 법의 발견이라는 인습적 언어의 장막 아래서, 이거 말장난을 했다는 얘기죠. 인습적 언어의 어떤 장막이니까 말장난 아래서 의제, 그죠? 거짓말 치는 거는 단지 법이 조금 유연해졌을 뿐이라고 속삭이고 있다. 이거 뭔 얘기입니까? 아까 말했죠. 법은
판사가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유죄로 때려놓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그 옛날에 이 법은 그대로인데, 옛날 그 기존 어떤 해석 방법을 쓰지 않고 새로운 해석 방법을 써가지고 이거 당신은 유죄야, 깜방에 가. 이게 이제 이렇게 돼. 그 이제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 마이크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보면 왜 그래 판결 내렸나요? 물어보면, 아, 법이 조금 뭐 유연해졌을 뿐이지 뭐. 그죠? 미래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죠? 요거를 이제 그 GPT에 물어봐가지고 정리한 게 이거 봅시다. 예법은 이미 폐지되었지만 이게 뭔 얘기냐면 실제로 기존 법 원칙이 사실상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아까 말한 그대로죠. 원래 기존 원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법이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바뀌었다고. 예법은 이미 폐지되었다는 말이 기존 법의 원칙이 변경이 되었다고. 응? 무죄로 때릴 수 어떤 어떤 문귀, 어떤 법에 있는 글구를 똑같은데 그거를 옛날 원칙으로 해석하면 그냥 무죄인데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유죄로 만들었어. 변경되었다는 얘기죠. 예법은 폐지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실제로는. 그죠? 이제 너무 헷갈리죠, 그죠? 이 글 쓴 사람이 이상해.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또 봅시다. 두 번째. 그 법의 발견이라는 인습적 언어의 장막 아래에서, 그 법원은 새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래의 법에서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어떤 기존의 어떤 법이 있으면 그거를 다르게 해석했다고요. 새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 맞게 새로운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법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 해석을 지 마음대로 했다고. 기존에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죠? 원래 법을 발견했다고, 그죠? 말한다. 말장난이죠. 이제는 단지 법이 조금 유연해졌을 뿐이라고 속삭이고 있다. 이 거짓말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큰 변화인데 그 의제가 이제 그 변화를 숨기고, 이거 예전에 법은 그대로인데 그걸 해석을 무죄로 해석했는데 유죄로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유죄로 이제 때린 거야, 그죠? 깜빵에 쳐넣은 거야. 이거 그 의제가 어떤 변화를 숨겼죠. 변화를 숨기고 뭐라 그러냐? 아, 좀 유연해졌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판사놈이 법은 그대로고 약간 탄력적으로 적용했을 뿐이라고 보이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에게. 안심시키는 거죠. 법 확 바뀐 거 아니야. 근데 약간 요런 면에서 조금 법을 좀 내 소신대로 좀 해석해봤어. 좀 법을 좀 발견해봤어. 요딴 식으로 해가지고 깜빡이 쳐넣는다는 얘기죠, 그죠? 판사들이 요짓거리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좀 이해되나? 이거 아무 연구해보고 뭐 GPT에 물어봐도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죠? 다시 봅시다. 맨 마지막 문장. 그 예법은 이미 폐지된 게 아니죠, 그죠? 이미 폐지된 게 아니라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전 해석을 폐지시킨 겁니다, 그죠? 예전 기존의 해석을 폐지시켰고 새로운 방식의 어떤 해석으로 이제 유죄를 때렸다, 그죠? 그렇게 했지만 법의 발견이라는 말장난, 인습적 어떤 언어의 그 장막 아래에서, 말장난 아래에서 의제는 법이 조금 유연해졌다. 그럼 조금 좀 법을, 옛날에는 무죄인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유죄야. 왜 그랬나요? 아, 내가 조금 유연해졌을 뿐이야. 법을 내가 발견했거든. 요딴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 안 된다. 메인이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일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엄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또 엄격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실종자나 실종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통이 좀 오래 가겠죠. 예? 그리고 또 만약 어떤 입양 문제도 그렇잖아. 야, 네 아들 딸 아니잖아. 왜 네 아들 딸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되면 애들한테 뭐 충격도 가고, 그죠? 또 속이고 살았다면 뭐 충격도 갈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본문 내용 말로는 뭐 사회가 뭐 망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문명이 망하고 어쩌고저쩌고, 그죠? 상상하기도 어렵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죠? 문명을 위한 어떤 기반을 축적할 수 있을지, 문명을 위한 기반도 축적이 안 된대. 어마무시하게 겁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어쨌든 일단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고통받는 사람이 좀 줄어든다. 그 정도로 해석 가능하지. 뭐가 문명이 망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너무 오바다. 이해되죠? 그래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좀 새로운 게 발견되면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여튼 지금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문제풀이 한번 해봅시다. 네, 영상 넘어갑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